총장직 수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인데요. 이건 뭐 우리 대학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 온 세상이 겪는 거기 때문에 각오하고 이렇게 수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대학 현재 좀 개교한 지가 오래돼서요.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기숙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최신식으로 재건축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회관도 매우 낡았는데 리모델링 예산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서울교육대학교 하면은 좋은 대학,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하는데 실제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그간에 여러 번 있었던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이렇게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 양성대학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학 연구 동향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학이 전국 국공립대학 1위, 교수 논문 게재율 1위를 이렇게 차지해서 참 보람이라면 보람인데 이렇게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대학은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다 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학력 저하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던 문제고 교육계에서 좀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차이가 더 많이 생기고 저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더 심각한 건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1년에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지원과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이제 이렇게 학력 저하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습 결손, 부진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려움은 항시 있었고 변화도 역사적으로 볼 때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속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화가 최근 들어 빨라지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다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개인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고유의 어떤 유전자 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 그다음에 능력들이 달라지고 또 이제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차이가 더 많아지는 이제 개인 특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은 학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차이 나는 원인이 이제 선천적인 거 말고 이제 후천적인 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요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학교 교육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학교 교육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면밀히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하나 더는 현재나 미래에서 이 학력만이 과연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이것도 한번 깊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아까 이제 이 학생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소질이든지 특성이든지 능력이든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처럼 단일화된 교육과정 시스템보다는 저는 어떤 기본 공통 교육과정하고 절반 정도는 개인 설계 교육과정 이런 것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개성은 점차 뚜렷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시대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출생아 수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를 감축해야 된다 하는 그 정책이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교사가 20명 이상 되는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느라고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다수 표층 교육의 양적 교육 패러다임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을 개인 특성에 맞게 심층적으로 지도하는 소수 심층 교육의 질적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사 수가 제 제안에 의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계속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데 출생아 수 감소 요인 말고도 이제 전 정부나 현 정부의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 동결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교사 공무원을 늘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하는 논리인데 저는 국가 공무원 전체 수 동결 정책은 찬성하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공무원 내에서 그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 하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 수는 줄이고 경찰 공무원하고 교육 공무원 즉 교사 수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행정 공무원이 하는 업무들이 이제는 대부분 AI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하고 교육은 아직은 그 AI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인원 내에서 줄일 건 줄이고 이쪽은 늘릴 건 늘려서 우리나라 전체 그 복지랄까 미래 대비를 하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을 전 세계에 홍보해주고 그래서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죠. 저는 그 교육열이 높은 나라보다 학습열이 높은 나라로 이제 좀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다 하는 것은 부모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학습열 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 학습하는 열의를 가지는 사람 그런 국가 교육 문화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데 그러려면 교수님들이 AI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총장 취임하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원을 신설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것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AI 교육 자체와 그것을 각 교수님들이 전공하는 영역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연수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교사들을 이제 그 AI 교육 전공 교사들을 대학원에서 매년 이제 AI 교육 전공, AI 과학 융합 전공, AI 인문 융합 전공 해가지고 매년 180명씩 이렇게
그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학생들한테는 이제 1학년 컴퓨터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거, 3학년 때 컴퓨팅 교육 교재론, 그다음에 4학년 때에서는 컴퓨팅 교육 연구 방법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기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년부터는 이제 그 강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AI를 현장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들을 계속 실시해오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관련된 기업체에서 그 후원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규모도 더 커지고 수준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서울교육대학교는 현재 70여 년 동안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인재라고 할까, 이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요. 주로 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되 교육 행정가, 교육 법률가, 교육 카운슬러, 뭐 교육 저술가,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제 이 학부모 소양 교육 이런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화하고 이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